11번 밑줄은 이 책이 처음 간행된 국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유네스코 사무국은 이 책의 초간본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것이네요. 당시 동아시아 의학 서적 천여 권을 집대성한 의학 백과사전으로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광해군 때 저술이 된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광해군 시대의 역사적 사실 찾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당시 이제 명청 교책이 이제 당시 이제 청으로 되기 전 후금이었는데 이 중리배교 명예 후금과의 싸움 중에 이제 그 원군 요청에 대해서 적당히 싸우다 투항하도록 한 바로 사루 전투, 바로 심하의 역, 바로 강옥립의 투항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좀 남인과 서인 사이에 예송 논쟁, 예, 효종과 효종비의 죽음을 놓고서 상복 기간을 놓고서 인조의 계비인 자이대부가 어떻게 상복 기간을 가질 것인가, 이게 바로 현종 때 두 차례 있었죠. 예. 효종이 죽었을 때 1659년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인 1664년 기해 갑인예송 두 차례 있었습니다. 각각 서인, 남인 승리. 자,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이 된 것은 영조 때가 되겠죠.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효종 때가 되겠죠.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영영이 설치되었다. 이건 정조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시기를 배경으로 역사신문을 제작할 때 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게 충자가 들어가죠. 네. 충정화까지 해서 그렇다면 이 기간은 바로 원의 간섭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면은 이제 개경환도는 이제 원종 때 됐지만 이 충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충렬왕이 1274년에서 이제 공민왕이 집권을 하게 되는 1351년 대략 뭐 한 요 정도를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원 간섭기 때 있었던 일,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심층 분석, 만적의 난과 원인과 경과, 이게 이제 최씨 무신정권 때인 최충원의 산호죠. 이게 무신정권기 때죠. 자, 무신정권기 때 여전히 그 농민과 천민들에 대한 차별과 수탈이 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요. 자, 만권당, 쟁쟁한 학자들의 난상 토론 현장. 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 만권당을 원의 수도 북경에다가 연경에다 세운 사람이 바로 충선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그 고려 출신은 이재현, 그 다음에 당시 원에는 대유학자 조맹부 등이 교육하게 했습니다. 1314년. 자, 나머지 또 보도록 하죠. 동국통감, 편년체 형식의 통사. 이게 이제 조선 초기 성종 때, 이제 간행이 된,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이르는 통사죠. 예. 자, 그 다음에 건원중보 새로운 유통수단의 등장. 이건 이제 고려 초성종 때 최초로 나타난 화폐가 되겠죠. 고추와 인삼 새로운 상품 작물 재배 확산. 이건 이제 조선 후기.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17세기 이후가 되겠죠. 임진왜란 이후.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래 작물이고 새로운 작물, 뭐 상품 작물로서 이제 재배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시기의 역사적 해당하는 역사사실로 오는 것은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될 규범을 제시했고 후녀 10조를 통해서는 왕 후손들에게 이제 규범을 제시한 거, 이거 이제 태조 때죠. 그 다음에 전국 주요 지역에 10인목을 설치하고 지방의 중도를 항리로 편입하여 통제했다. 이게 이제 성종 때죠. 조선 초 983년에. 예.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뭐 국왕이라든지 뭐 이런 업적을 찾는다면은 이제 주된 왕은 이제 광종 아니면 이제 경종이 되는데 뭐니 뭐니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광종이죠. 노비왕권법.
과거제 실시대 등으로 호족들을 억압을 하고 신진 관료들을 채용하는 거. 예. 뭐 경종 때는 이제 전식과 처음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4번. 자,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광종이 사용을 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 바로 이런 거. 예.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 뭐 이런 식으로 높이 부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광종의 그런 왕권 강화 정책 꼭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보세요. 국자감을 정비하여 서적포를 설치를 하였다. 이게 이제 관악정책 중에 하나. 이건 이제 조선 중기 숙종, 고려 중기 숙종 때죠. 전국을 오도와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었다. 자, 일단 처음 이제 지방 제도가 12목이 나온 건 성종이고, 이제 전국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된 것은 이제 바로 현종 때, 뭐 사경, 팔도호부, 56 지주 군사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중기 또 예종 때 이르게 되면은 이제 뭐 오도에는 안찰사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확립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현종, 예종은 성종보다 더 뒤에 그러한 임금들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5품 이상의 관료에게 공음전을 지급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 중기 이제 문종 때 공음전을 이제 지급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자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4번. 가양식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고려시대 건축물인데, 고려시대 유형한 뭐뭐 양식은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면서 건물을 치장하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져 있는 양식. 이게 바로 기둥 위에만 있으면 주심포, 그 사이사이 됐다면 다포 양식이 되는데, 주심포 양식 3개 꼭 외워둬야 되죠. 영주, 부석사, 무량, 수전, 그 다음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 대웅전. 요 3가지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이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다포 양식은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응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포가 되고, 그렇다면은 뭐 요 3가지 기억, 디귿, 리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다음 15번. 밑줄 그은 그의 활동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는 남은과 하여금 깊이 결탁하여 사전은 이미 훈련되고 군량도 갖춰졌으니 때를 타서 동명왕의 옛 강토, 이게 공명이란 건 이제 고구려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태정왕은 잘못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남은이 여러 번 말하고 태정왕에게 그에 물으니 그가 지나간 옛일의 외의로서 중안에 들어가 왕이 되었던 일들을 차례로 논하면서 남은이 말이 믿을만하다 하고 또 도참을 향해 그 말을 갖다 맞추겠다. 바로 정도전이 남은 등과 함께 요동정벌을 추진한 뭐 그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도전의 그 표전문 사건 외교 문서에 당시 명태조 주원장의 심기를 거스리는 문구를 그 작성자로 지목이 돼서 끊임없이 압송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도전은 이에 대해서 이제 궁지에 몰리자 이제 이거 치자, 명을 치자. 그래서 이제 특히 요동을 이제 정벌하자고 이제 특히 요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이성계도 한번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뭐 쌍성총괄 수복 이후에 아무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요동 정보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조련하고 진도를 작성하고 뭐 여기에 따라서 뭐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정도전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조선 왕국을 설계하는데 1등 공신이다. 특히 이제 한양 도성 건설에 있어서
진두 지휘를 했죠. 각 이제 명칭 이거 다 부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리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통해서 불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법 규범과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조선 경국전이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그 법전에 있어서 이제 그 정도전하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조준이 있는데, 조선 경국전하고 경제문감이라는 책은 정도전이 쓴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육전, 요거는 이제 뭐 과전법으로 유명한 조준이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정답을 확실하게 맞는 것은 한양 도성의 기본 계획 세운 거, 이 사람이 맞죠. 그 다음에 불시잡변을 통해서 불교를 비판 건 맞아요.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맞는 거를 고른다면 이것을 이제 정답을 고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 것은 육조직기제 시시를 주장했다. 자, 이건 이제 태종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태종이 이제 이 정도전하고 좀 반대의 그런 성향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국왕 중심이 아니라 재상 중심의 통치를 주장했고, 이방원, 태종 이방원은 이제 국왕권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결국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가 된 것이죠. 자, 아니면 뭐 세조 때. 그리고 경제유전, 자, 이거는 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6번. 다음 교서를 발표한 국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기철 등이 임금의 통치에 보나 권력을 빙자하고 어쩌고 했습니다. 기철 등을 처단하십시오. 자, 이 기철이란 게 이제 그 기황후의 오랍인 바로 친원파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죠. 자, 그렇다면 이 친원파를 치라, 그러면 반원 자주 정책이고,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공민왕이 되겠죠. 자,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도 펼쳤지만 이 친원파 등이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당시 권문세족으로서 왕권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 재무적인 거를 이제 크게 그 피해를 주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권문세족은 전민의 문제가 있는데, 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서 농민들로부터 빼앗아서 이제 농장으로 만들고, 또 백성들을, 양민들을 이제 노비로 삼는 이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공민왕은 이제 승려 출신 신도를 시켜서 이를 바로잡는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를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박위를 보내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쓰시마섬 정벌은 이제 두 차례 있는데, 고려 말 창왕 때인 1389년에 박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종 때에 이종무를 시켜서 쓰시마섬을 정벌하게 했습니다. 자, 사리머를 중심으로 개혁을 단행한 것은 충선왕이 되겠습니다. 원 간섭기에도 이 전민의 문제는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렬왕 때는 이제 그 홍자번이라는 사람이 편민 18조, 백성을 이제 편하게 해주겠다 이 소리죠. 그러한 것을 이제 그 개혁안을 그러한 것이 이제 제시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충선왕은 이제 또한 한림 이제 국왕의 뭐 교서 작성, 뭐 자문과 관련된 이 사림원을 중심으로서 또한 이런 전민의 문제를 해결하겠고, 또 뭐 충목왕 때는 죄송합니다. 충숙왕 때는 충선왕 다음 충숙왕 때는 뭐 찰리 변위 도감이라는 걸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충목왕, 그 다음 이제 충목왕 때는 정치 도감, 뭐 이런 것 등등등이 나오면서 이 전민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하면 찰리 변위 도감, 이게 이제 충선왕 다음인 충수강 때, 그 다음에 정치 도감, 요거는 이제 그 충무강 때에 있었고,
공유랑 때는 전민변정도감 이런 것 등이 있었습니다.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하였다. 이건 위화도 해군 이후인 이제 공양왕 때, 공양왕 3년 1391년 조준 등의 건의로 인해서 전제개혁, 바로 권문서적의 토지를 다 몰수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역과 화포를 제정했다. 이거는 이제 우왕 때인 우왕 4년인 1377년에 최무선행으로 화통도감을 설치를 하고 3년 뒤 1380년에 이제 우왕 7년에 진포대첩에서 크게 활약을 했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한 조선시대의 관직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뭐 수령 칠사라고 그러죠, 흔히. 수령이 마땅히 해야 될 일 7가지. 뭐 농상성, 유교를 흥하게 한다든지 등등등등. 예. 아무튼 수령에 대한 문제인데요. 수령은 뭐 거의 왕의 대행자죠. 예. 그래서 조선시대 수령은 전국 모든 군현에 다 파견이 되었습니다. 파견이 이제 대리인이라는 거는 파견이 돼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적인 거 지방관으로서, 그 다음에 사법, 재판도 하고요. 군사, 지휘관으로서도 활약을 했죠. 자, 나머지 보고 지방행정의 실무를 보좌하였다. 이건 향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관리의 비리를 감청하고 간정에 참여하였다. 감찰, 뭐 이런 거 사원부가 하는 일이죠. 예. 사관원과 함께 간정에 참여했고요. 사신을 수행하면서 대무역에 관여하였다. 이건 뭐 조선시대 관직 중에서 사신을 수행하는데 대무역에 관여하는 뭐 이러한 기능을 가진 관직은 없죠. 다만 이제 그 중인 중에서 역관이라는 게 있죠. 역관들이 이게 사신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무역에 참여하면서 이제 꽤 부를 쌓게 되는 것이죠.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고 경연을 담당하였다. 왕과 학술, 신하간의 학술. 이거 뭐 경연하고 있는 것은 홍문관이 되겠죠. 예.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밑줄근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 자, 여기 보면은 장서각 사당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제, 서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서제 동제는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강당, 교육의 공간도 있고 사당이 있다는 것은 제사적 기능도 있어요. 자, 이것은 상가 하천 가까이 있어 자연의 질을 탐구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교육 공간인 강당을 중심으로 사당과 기숙시에는 동제 및 서제를 갖추었다. 특히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실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자, 이것은 조선 시대 때 중기 이후로 나타난 서원이 되겠죠. 예. 이 서원의 건축 양식이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인데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서원은 뭐 조선 중기 중종 때 주세붕이 설치한 백운동 서원부터 시작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일단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이게 이제 1543년인데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했다. 서원을 시행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자, 이거는 이제 향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조광조가 죽은 게 김여전 1519년인데 백운동 서원은 그 뒤죠. 자, 해당 안 되고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사립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 자, 이 서원과 향약 이것은 사림을 결집시키는 뭐 그러한 역할을 하기는 해요. 또 이제 유학을 공부하니까 유교윤리 보급이 관련이 돼 있죠. 일단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디귿이고, 자, 이거는 확실히 맞는 것이죠. 흥선대원군이 42개를 남기고 붕당의 온산지 이런 지목이 돼서 47개만 남겨놓고 모두 다 철폐를 했죠. 예,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디귿은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가고 디귿은 빠지는 거. 예. 일단 디귿 빠져야 될 거.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리을 중인데 상을 당했을 때는 서로 돕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뭐 상부 상조 뭐 이거와 관련된 거죠. 이런 건 이제 향약의 4대 덕목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자료에 나오는 사신이 조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조선의 사신. 자, 어디로 향하냐면 목표가 에도예요. 에도 막부. 에도 막부는 독구왕국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직후에 나타난 것이죠. 아, 그렇다면 이것은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1607년에서 1811년까지 약 보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17세기 초에서 19세기 초까지죠. 약 11차례에 파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그 떠받드는 걸 볼 수 있죠. 일본에서 우리의 어떤 문화 사절단 역할, 조선의 선진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 예,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왜 일본은 또 이 통신사를 요청을 했느냐? 이제 그 도쿠가와 막부 이후래로 마치 그 우리가 이제 명예 이제 4대 외교를 할 때 우리가 사신을 보내면서 뭐 일종의 그 정권을 인정받는 거랑 마찬가지 역할이라 보시면 돼요. 일본 막부도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이제 리을이 틀렸어요. 자, 통신사라는 명칭은 조선 전기에 일본에 보는 것도 통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디귿은 통신사는 통신사인데 일본에서 보고된 것을 기록하여 해동제국에 편찬한 사람은 세종 때 그 파견이 됐던 조선 초기 신숙주죠.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예요. 네. 그래서 그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거. 자, 그건 이제 조선 전기인지 후기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 바로 이 에도와 관련됐다는 거, 에도 막부와 관련이 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니을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다음 같은 상업 활동이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래 무련자들이 작당에서 남은 박 7패 난전을 개선하여. 난전이라는 건 이제 소규모 노종상, 이게 사상인데 규모가 좀 작은 영세상인을 말하는 거죠. 또 뭐 누원점, 저쪽 노원 쪽에 누원 마을이 있죠. 노원, 이현 7패. 그러니까 그 도성내가 아니라 도성의 그 외곽 지역 이런 쪽에 근거지로 해서 일종의 뭐 포장마차 노점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난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조선 후기가 되죠. 이런 난전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시전상인들은 금난정권을 이제 갖고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 예. 그래서 사상들의 그러한 활동을 억압하려고 했는데 신의 통공 조치 정조 때 정조 15년 신의 통공 조치에 의해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 정권이 폐지가 됐었죠. 자, 조선 후기 경제 상황. 예, 조선 후기는 모든 산업이 다 발달했습니다. 특히 광산에서는 덕대가 경영을 하고 혈주가 물주로서 자본을 내주면서 소유와 자본의 분리. 그 다음에 관영수공업인데 이제 부역제 정부가 운영하는, 이거는 틀린 것이죠. 예, 정답은 2번인데 이거는 이제 조선 전기 때 그러한 수공업 형식이 되겠고요.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그 부역제가 아닌 이제 직접 수공업자들이 이제 직접 팔아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민영 수공업이 이제 조선 후기에는 발전하게 되고요. 예, 부역제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일정 액수를 소재료로 내는 도조법. 네, 도조법은 정액제가 되고 도조법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주요 타조법이라 해가지고 정률제, 비율로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이제 생산을 해내도 쌀 소출이 많아도 소장료가 자신들에게 많이 못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도조법은 일정 액수만 채우면은 나머지는 다 자기 거가 되기 때문에 더 이득이 많게 되죠. 그 다음에 이양법, 이걸 모내기법이라 하는데 이것이 일반화되자 이와 관련된 재원 절모, 모내기법에는 이제 그 수리 시설이 필수적이죠. 이 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이 바로 재원 절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직접 뭐 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물 거래도 있지만
뭐 환이라든지 원과 같은 신용화폐도 점차 보급이 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조선후기 때 그 싹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